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영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회 의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 전반을 짚어봤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실선거가 지금 좀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극소합니다. 네, 그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0.00001% 정도? 그리고 부정선거? 그거는 수사와 그런 영역이에요. 네, 정치인들이 공방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것은 이제 좀 영역이 다르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고 투개표를 해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게 99.9999%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상한 투표지들이 왜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선거를 무효시키고 당선을 무효시킬 만한 크기나 그 비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게 왜 나왔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면 되는데 소송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주장만 하고 그게 잘 안 남은 거죠. 최근에 나온 선거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나 뭐 이상한 투표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점검을 통해서 이 의혹이나 의구심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이상 투표지 같은 것들을 점검해서 의혹을 해소하자.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부정선거라고는 안 하고 부실선거라고 하면서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선관위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여당이잖아요. 여당에서 그렇게 대통령까지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다른 사람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재적소에 쓸만한 사람을 보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고 관리하면 될 일이죠. 왜 이제 와서 그러죠? 자기 당선될 때는 아무 주장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국회 들어온 사람들은 어쨌든 당선이 돼서 들어온 사람인데 자기 지역구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고 혹은 자기 지역구에 부정선거가 있어서 자기가 당선됐다라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지자들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국회에서 속기록이 남는 공간에서조차 그렇게 말하기가 창피한 정도의 의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도 이렇게 동참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지금 현재 여당의 꼬락서니는 그 달리는 호랑이, 그러니까 그들의 지지자들이죠. 그 외에 안장도 없이 이 고삐도 없이 매달려서 그냥 냅다 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아주 골수 극성 지지자들 뭐 한 번에 10,000명, 50,000명씩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들의 표를 받아서 다음번 경선을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호랑이의 등에 타서 갈기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부정선거를 같이 되뇌이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부정선거를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도 부정선거론자로 몰리기는 또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용기를 많이 내야 됐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논란이 없으면 점검을 안 해도 됩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면 건강검진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 몸의 건강에 대해서 이상 징후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재 상황이 중요합니다. 제조물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물건을 만든 자, 그 물건이 정상적임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선거 관리라는 게 하나의 제조 과정이라고 치면, 어떤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조물이라고 치면 이 입증 책임은 공적 부분에 있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입증해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저희가 투개표 시스템과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드리는 게 공적인 자세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점검을 해야 됐냐, 그 자체가 음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 투표하면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씩 투표를 하는데 그 모든 사례 중에서 이상한 걸 찾아내면 당연히 이상한 게 있겠죠. 예.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그러한 결과들이 모여서 실제 나온 결과를 왜곡했거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다라면 그다음부터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우리나라는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다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 중앙 서버가 털린다고 하더라도 개별 투표소에서 생표가 달라지지 않는데 이 부정선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 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지금 의혹이나 사회적 문제나 갈등이 없나요?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의 상태가 더 문제라고 보고요. 이걸 교정해야 되고, 원래 이게 다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팩트 체크가 되고 나면 이 의혹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근데 이게 어떤 사실 점검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막 상상력이 발동해서 오히려 의구심이 커지고, 저는 지금 그런 면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투개표와 선거 시스템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또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을 거고, 이것을 점검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죠. 저는 후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선관위에 개헌군을 보낼 정도로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명분이죠, 명분.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은 부정선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레토릭을 만드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정선거가 진행됐다라는 레토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170석이 넘는 민주당의 의석 자체가 가짜다라는 논리를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군을 선관위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다 묻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외에 별도의 입법기관을 만들어서 본인이 장기 집권을 꾀하려고 했던 것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지, 선관위는 그렇게 보면 그 안에서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와 관련돼서 검증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어제까지 여당이었잖아요. 그럼 여당이면 대통령이랑 장관이랑 해서 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는지 난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요번에 그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 봤는데 대통령이 의외로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은 많은데 사실관계 체크가 필요했다, 이렇게 저는 답변했다고 봤거든요. 이상한 투표지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각이 이제 막 증폭이 되면 이게 부정선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왜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이 안 되면 의구심이 커지는 거는 인간의 기본 성향이에요. 선거를 이렇게 딱 투개표해서 세주는 것까지 유권자들이 찍고 개표하고 여기까지는 하는 법적 기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에서 설명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예상하지 않았던 기능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봉인하고 다시 한번 사후 점검을 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애프터 서비스가 시작된 시대죠. 근데 애프터 서비스가 없다 보면 의혹이 커질 수가 있고, 국민적인 의혹이 많은 상태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대통령은 저희보다 나라에 대한 걱정이 좀 크고 정보도 좀 많으실 텐데, 그래서 관심을 가졌다? 저는 자연스럽게 봅니다. 실제로 부정선거를 믿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 수단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믿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볼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과 국정원, 검찰, 지금 뭐 야당에 대한 수사 얼마나 찰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둘째 치고라도 현재 존재하는 수사기관들을 동원해서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탈탈 털어볼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재검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표를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실비를 내고 요즘 한 5천만 원 안팎으로 한다 그러죠. 그 돈을 내고 표를 다시 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권력이, 특히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이걸 못했다? 왜 못했겠어요? 국정원한테 물어보니까 국정원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70석을 잡을 수가 없다. 내 주변에 아무도 민주당을 찍지 않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대통령이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래, 내 주변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의원이 많은 거야? 그런 부정선거지. 라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투표용지가 붙어나 이런 건 다 양념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본류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22대 국회가 민의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라는 레토릭을 만드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경청하겠습니다. 저희도 경청하겠고요. 다만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거예요. 저희한테 이게 유리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뽑아주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더 찍어주시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단지 이제 저희가 선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계속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이런 논란을 남기는 것은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론이 통합 안 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이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그 선관위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게 좀 어려운 측면도 있잖아요.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필요성은 다 느끼신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그래 한번 점검은 해봐야 돼 이제. 그리고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건 아니지만 지금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또 부정 채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검, 있는 그대로의 점검에 대해서는 다 많은 부분 공감하신다고 봐요. 근데 자칫 그게 이제 부정선거론자로 몰린다든지 또 지금 약간 정치 진영별로 여기에 대한 온도차가 좀 다르잖아요. 그 유불리를 따진다든지 정략적인 이런 데서 고민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잘 해소해 가는 게 또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제도 개선을 해야지 지금처럼 알아서 하세요라고 놔둘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던 당시랑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됐던 당시에는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리만큼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당시의 시대적 합의 사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과연 그런 식의 대규모의 권력자에 의한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는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될다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저도 봤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 내부에 수많은 비리들이 존재하고 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맹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정작용을 일으키도록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는 수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아주 장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은 두고 단단하게 안을 준비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럼 이번번에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도 마음에 안 드는데 고쳐봅시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을 운영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차단하는 것도 차단하는 대로의 제도 개선은 해야 되고 무작정 장기로 늘어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서도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 문제가 났다고 해서 그걸 자꾸 없애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없앨 때는 없애야 되겠지만 일단 어떤 조직은 필요성이 있으면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네. 선관위를 좋아지게 해야 돼요. 근데 좋게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서 뭉친 데는 풀어주고 잘못된 데는 좀 정리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점검이 우선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관위 조직 전체를 감사하는 거에 특화된 게 특별감사관법이고 실제 일어난 투개표와 선거에 대한 점검은 이 특별점검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